아니 제가 분명 그라인더 조정 안 건드렸거든요?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추출이 빠르죠? 분명 어제랑 똑같은 세팅으로 추출했는데 추출 속도가 빨라지는 경험들, 영상 보시는 분들도 다들 많으실 거거든요. 원인은 여러 가지지만 대표적인 원인이 바로 원두의 디게싱 때문입니다. 디게싱에 대한 설명을 일단 간단하게 들어볼게요. 디게싱이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뭐냐면, 우리가 이제 커피를 로스팅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원두 안에 CO2, 이산화탄소가 차게 됩니다. 여기에 또 이제 뭐 향들도 같이 있는 거죠. 근데 이 가스와 향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날아가게 돼요. 그 과정을 우리가 디게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커피 디게싱 며칠 하고 추출하세요. 여러분들이 뭐 별도로 하시는 건 아니고 그냥 내비두는 겁니다. 왜? 디게싱은 알아서 일어나는 거다 보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디게싱 과정이라고 해서 숙성을 시키고 추출할 때도 중요하긴 하지만, 여러분이 숙성 과정 이후에 커피를 그냥 추출할 때도 이 디게싱 과정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커피의 가스와 향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커피의 가스가 점점 사라지면서 왜 추출 시간이 빨라지게 되냐? 이 가스가 바로 저항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커피를 갈아서 포터필터에 담고 추출을 하잖아요. 그럼 물과 커피가 만나면서 이 가스가 반응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이 가스가 부풀어 오르면서 저항의 역할을 해서 추출 시간이 조금 느리게 나오는 건데, 이 가스가 점점 빠지게 되면 동일한 세팅 환경에서 저항을 하는 가스가 적어지다 보니까 추출 속도가 매우 빨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질문처럼 어제랑 똑같은 세팅으로 추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출 시간이 갑자기 어제는 30초였는데 오늘은 25초, 24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스랑 같이 향도 함께 빠지다 보니까 커피 맛이 쓴맛이 날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고요. 그러면 디게싱 설명은 이해했거든요. 근데 일단 세팅을 해야 되니까 추출 시간부터 다시 맞춰서 좀 내려볼게요. 시간은 늘어나게 했는데 이거 너무 쓴데요? 방금처럼 그런 식으로 추출이 빠르다고 무작정 입자를 곱게 하면은 쓴맛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 그러냐면 추출이 빠른 원인을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방금 상황에서 추출이 빠른 이유는 뭐죠? 내가 가스가 날아갔기 때문에, 가스와 향이 날아갔기 때문에 추출이 빨라진 거잖아요. 입자가 굵어서 추출이 빨랐던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입자를 곱게 조정하는 걸로 해버리게 되면은, 지금 가뜩이나 가스와 향 성분이 없는 커피인데 추출이 잘 되는 상황이에요. 성분은 적고 그 상황에서 입자를 곱게 조정하면 추출은 더 원활하게 되고, 근데 가지고 있는 성분은 적다 보니까 우리가 먹었을 때 쓴맛이나 텁텁함을 낼 수 있는 부정적인 성분을 더 뽑는 행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실수를 정말 많은 분들이 하는데, 오늘 추출을 해봤는데 어제보다 시간이 빠르네? 그러면은 맛을 보거나, 또는 어떤 분들은 맛도 보지 않고 다짜고짜 입자만 곱게 해서 원래 세팅으로 추출 시간을 맞추는 행위들, 이걸 정말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했을 땐 방금 말한 것처럼 성분이 이미 날아간 상태에서 더 끄집어내는 거다 보니까 부정적 성분이 많이 나와서 먹었을 때 과한 쓴맛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도직량을 올려서 추출 저항값을 맞춰줘야 돼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아까 제가 가스가 저항의 역할을 한다 했잖아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이게 바스켓이라고 치고 이게 커피라고 했을 때 장착을 하고 버튼을 누르면 물이 이 공간을 채우거든요. 그 다음에 압력을 받아서 누르는 방식입니다. 아까 제가 말한 게 이 퍽 자체가 저항체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퍽의 저항을 만드는 요소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가스. 근데 요건 내가 컨트롤하는 건 아니죠. 커피의 가스가 시간 지나면서 계속 사라지고 새 원두 넣으면 다시 조금 가스가 많은 상태일 거고, 그 다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분쇄도, 커피 입자죠. 대부분의 분들이 이걸로만 컨트롤을 하시거든요. 근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도직량. 추출 속도가 빠르다는 것, 추출 시간이 짧다는 것은 저항이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무작정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이 분쇄도만 바꾸게 된다면 내가 원하지 않는 맛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가스가 많이 빠져가지고 저항이 떨어진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분쇄도를 곱게 하거나 도직량을 올리거나 둘 중에 하나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적정 추출 시간을 맞추는 거를. 근데 분쇄도를 곱게 하게 되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쓴맛이 과해진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도직량을 올리는 건 어떨까?
조직량을 올리게 되면은 쓴맛이 감소하게 됩니다. 요거는 저희가 옛날 다른 영상에서 설명드렸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거든요. 20g에 40g을 추출을 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러면 비율상으로 1대2죠. 근데 여기서 21g에 40으로 바꿔요. 도직량을 1g. 그러면 1대 1점 몇이 나올 겁니다. 즉, 사용한 물이 줄어든 효과와 비슷해요. 그래서 수율이 감소하게 되고, 즉 커피 성분을 덜 뽑게 됩니다. 그래서 쓴맛이 줄어든다는 거죠. 도직량을 또 올리면 바디감이 올라가요. 저항도 올라가고 또 양을 많이 투입했기 때문에 무게감 자체가 올라가서 너무나 좋은 방법인 게 바디감 올라가죠. 그 다음에 쓴맛은 줄어드는. 그래서 오래된 커피를 추출하실 때, 그러니까 점점점 가스가 빠지는 커피를 추출할 때는 추출이 빨라진다고 얘를 곱게 하는 게 아니라 도직량을 올려보셔라. 저는 이렇게 해결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입자 굵게 한 다음에 도직량 올려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22g까지 담기길래 2g 올려봤거든요. 먹어볼게요. 이게 확실히 낫네. 아까는 좀 썼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진짜 향도 좀 살아나고 그 쓴맛이 일단 없어졌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더 깔끔하게 하고 싶은데 또 방법 없을까요? 만약 도직량까지 올렸는데도 조금 아직도 쓰다, 난 이 끝맛을 좀 더 깔끔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방법을 2가지 더 추천드릴게요. 첫 번째는 추출량 줄이기입니다. 추출량을 줄여버리면은 비성분들을 아예 잘라버리는 거다 보니까 쓴맛이 더 줄어들 수 있어요. 근데 이건 한계점이 있습니다. 뭐 추출량을 20g씩 줄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의 해결책을 알려드리면, 이거는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바로 레벨링 툴을 이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레벨링 툴을 길게 빼서 사용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레벨링 툴을 엄청 길게 빼가지고 길게 빠지는 최대치로 엄청 길게 빠지는 툴들이 있거든요. 그런 툴들이 좀 좋아요. 길게 빼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아까 그 퍽의 밀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죠? 퍽의 밀도가 올라가서 오히려 추출 시간이 또 길어져요, 이번에. 추출 시간이 길다고 쓴 게 아닙니다. 저항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밀도가 올라가서 입자를 굵게 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레벨링 툴을 길게 빼서 했더니 추출 시간이 막 34초까지 나와요. 그러면 이제는 굵게 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지가 생기잖아요. 그럼 굵게 가서 그 오래된 커피의 쓴맛을 더 잘라내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걸로 해결할 수 있는 케이스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레벨링 툴 사용은 권장을 잘 안 하거든요. 레벨링 툴은 그 상부 평탄화와 퍽의 밀도를 바꾸는 기능이지 커피 맛을 좋게 하고 이런 건 좀 애매해요. 그런데 디게싱이 많이 된 커피를 추출할 때 길게 빼가지고 입자를 굵게 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는 것, 이 기능으로 활용을 하시면 진짜 좋습니다. 제가 이거 안 쓰는 거 이거 하나 갖고 있거든요. 이 정도 길이면 되는 것 같은데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지금 입자 좀 더 굵게 하고 얘 이렇게 길게 빼가지고 추출해 볼게요. 확실히 요거 쓰니까 길게 빼가지고 밀도가 높아진 게 아까도 25초였거든요. 근데 제가 요거 코니 SG 기준 한 칸 반 넘게 굵게 했는데 요것도 25초예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20g 기준으로 이 분쇄도였으면 뭐 미친듯이 콸콸 터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간이 딱 25초로 잘 나왔다. 맛을 보겠습니다. 지금 먹은 것 중에 제일 깔끔해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 과일 향이 약간 은은하게 났는데 지금 여기서 과일 향이 조금 빵빵 나오거든요. 방금 전에 것도 맛있었는데 저는 이게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카페 사장님들이 또 알아야 할 디게싱에 관한 게 있을까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알아야 할 내용 설명하기 전에 방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한번 싹 정리를 해볼게요. 점점점 커피가 오래돼간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 그랬죠? 입자를 바로 곱게 한다? 그렇게 하면 바로 쓴맛 나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도직량을 올린다. 물론 이제 올릴 수 있는 한계치가 있죠. 바스켓에 너무 많은 양을 담으면 샤워 필터에 닿아버리니까. 근데 가능한 선까지 도직량을 올려보세요. 먹었는데 해결됐다. 그러면 끝. 근데 아직도 아쉽다 하는 경우에 추출량도 줄여봐라. 근데 더 드라마틱하게 쓴맛을 줄이고 싶다. 자, 그럼 세 번째, 레벨링 툴을 길게 빼서 입자를 좀 더 굵게 가봐라. 그렇게까지가 최대치라고 봐주시면 돼요. 물론 온도 조절되는 머신을 쓰는 분들은 온도를 바로 낮춰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온도 조절 안 되는 머신 쓰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랬을 땐 이 3가지 방법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알아야 할 디게싱 내용을 마지막으로 조금 알려드려 보면은, 이 디게싱 같은 경우는 온도와 관련이 많아요. 온도가 높을수록 분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다 보니까 가스가 나가는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온도가 올라갈수록 디게싱 속도도 빨라진다는 거죠. 그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이 아주 상당히 많습니다. 겨울철과 여름철에 상당한 차이가 나요. 일단 이런 더운 여름이 되면은 디게싱 속도가 매우 빨라지면서 평소에는 한 5일에서 7일 정도는 디게싱하고 추출해야 성분이 잘 나왔는데 여름철에는 3, 4일에 다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원두 보관을 잘못해서 너무 더운 곳에 보관하게 되면 하루 이틀만 해도 가스가 꽤나 많이 빠져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장점적으로는 숙성기간, 숙성이라 표현할게요. 숙성기간을 짧게 가져가고 바로 추출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지만 단점으로는 그만큼 상미기간도 짧아진다는 거죠. 상미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품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기간이라 봐주시면 되거든요. 왜? 가스와 향이 더 빨리 나가니까. 그래서 겨울철에는 이 원두가 한 달 가까이 놔둬도 먹어도 나쁘지 않았는데 여름철에는 3주만 지나도 너무 과한 탄맛과 쓴맛이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카페 운영하시는 분들은 디게싱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발주 간격을 잘 정하셔야 됩니다. 겨울철에는 조금 러프하게 주문을 해도 될 수도 있거든요. 그냥 뭐 2주에 한 번, 열흘에 한 번. 근데 여름철에는 이게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 아까 말했던 상미 기간 자체가 매우 짧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발주 간격을 짧게 하시는 게 좋아요. 5일치만 쓸 거, 뭐 일주일치만 쓸 거. 이런 식으로 해야지 항상 비슷한 퀄리티의 원두를 추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막 한 방에 3주치, 막 한 달치 원두를 사게 되면은 한 3, 4주 있다가 쓰는 원두가 발생할 거잖아요. 그럼 걔는 가스랑 향이 매우 많이 빠져 있어서 세팅 자체가 어려운, 또 세팅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거든요. 너무 많이 빠져버리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두 보관에 대해서도 많이 여쭤보시는데 홈카페 같은 경우는 뭐 냉동 보관도 할 수 있고 가능하지만 매장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매장은 일단 최대한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밀폐 보관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와인셀러 같은 곳에 보관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저도 실제 교육장에서 여름에는 와인셀러에 일부 보관을 하는데 요거는 매장 업장마다 가능한 환경이 있고 좀 불가능한 곳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건 참고하셔가지고 좀 구매하시면 좋고 와인셀러 같은 경우에도 내부 외부 온도차가 심해서 이 안에 물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또 조심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 잘 보셨나요? 오늘 약간 나름 재미있게 질문 답변 형식으로 좀 만들어 봤는데 댓글을 통해서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을 제가 좀 질문으로 달아봤어요. 그래서 혹시나 해결이 안 된 부분 있다면 또 댓글로 남겨주시고 또 제가 예전에 그 디게싱에 대한 모든 것이라고 무료 자료 만들어 놓은 PDF 파일이 있거든요. 그거를 고정 댓글 링크에 달아둘게요. 여러분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그 글도 찬찬히 읽어보시면 이 영상과 함께 보시면 더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완벽한 커피 세팅을 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